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스타벅스 커피를 억지로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하려고요. 네, 맞아요. 불매를 하려면 오히려 돈을 더 써야 하는 이 기막힌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움직였고 법무부가 움직였고 전국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이 텀블러 하나가 단 3글자짜리 홍보 문구 하나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2026년 5월 18일. 이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 46주기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가 프로모션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탱크 텀블러 시리즈. 홍보 문구는 이랬습니다. 탱크데이. 책상의 탁. 여러분, 이 두 문구가 왜 문제인지 바로 느껴지시죠? 탱크데이는 5.18.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진격했던 탱크를 책상의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져가던 그 순간 수사관이 내뱉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책상을 탁 치니까 박종철이 억하고 쓰러졌다. 이 문구가 상업 광고 카피로 쓰인 겁니다. 온라인은 폭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즉시 이벤트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직접 고개를 숙였고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결국 경질됐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잘렸습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야 정상이죠.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노가 단순히 마케팅 실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감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터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21일 익선동 카페에 방문한 대통령. 커피를 주문하면서 직원에게 묻습니다.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 대통령이 직접 불매를 확인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SNS에 사실상 불매 선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자제 지침. 국방부 스타벅스 코리아와 맺었던 업무 협약 2개월 만에 잠정 중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찰청에 긴급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기프티콘 상품권 카드를 구입한 내역 전수 조사하여 보고하라. 법조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김밥과 커피를 2~3회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이른바 꼬마 김밥 징계 사건. 이번 전수조사가 제2의 그 사건 스타벅스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예산을 관리하고 검사 인사까지 쥐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이 직접 나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점검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대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흔들렸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총연맹은 전 지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스타벅스 이용을 중단하자. 조합원 선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텀블러 지급을 자제하라.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타벅스와 PLCC 카드나 프로모션을 함께 하던 삼성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마케팅 활동을 축소하고 신규 카드 출시까지 잠정 연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등에 업고 마케팅하려다가 오히려 리스크를 통째로 떠안게 된 겁니다. 광주에서는 배달 오토바이에 스타벅스 배달 거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역사 모독이 묻어있는 커피를 배달할 수 없다. NH농협은행, 광주은행도 스타벅스 쿠폰을 다른 업체 쿠폰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이 나옵니다. 스타벅스를 불매하기로 결심한 소비자들. 앱을 열었습니다. 선불 충전금 환불을 하려고요. 그런데 약관을 읽는 순간 멘탈이 나갑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약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잔액 환불을 받으려면 최종 충전 시점 기준 총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5만원이 충전되어 있다면 3만원어치를 먼저 써야 나머지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기존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충전을 하면 환불 요건이 초기화됩니다. 전체 금액의 60%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9,000원 잔액 털려고 1,500원짜리 바나나 6개 샀다. 불매하려고 스타벅스 더 갔다 왔음. 이게 나라냐.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비자의 불매 결정에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다. 현재 지급 명령 신청과 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이 달려들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두고 국민을 겁박하는 공포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되겠다. 커피 한 잔이 정치 진영을 가르는 무기가 된 겁니다.
한편 이번 논란이 확산되면서 과거 스타벅스 이벤트들에 대한 음모론도 터져 나왔습니다. 세월호 10주기에 237ml 머그잔을 출시했다. 세월호 참사를 조롱한 것 아니냐. 하지만 팩트를 짚겠습니다. 237ml는 스타벅스의 표준 숏 사이즈 규격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확정수는 237명이 아닌 304명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를 과도한 억측 음모론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분노가 클수록 팩트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차 사과문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잘못은 본사 온라인 사업팀에 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파트너들과는 무관합니다. 그분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주세요. 잘못을 저지른 건 위고 상처를 받는 건 아래인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단순히 기업의 마케팅 실수를 넘어선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역사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정부가 기업의 마케팅에 이 정도로 개입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셋째, 불매를 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비용을 찌르게 하는 이 약관, 이게 정상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어느 쪽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